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덩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문 의원님은 거국 중립 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신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예.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 후퇴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촛불 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반대로 촛불 생각합니다.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입장이 한 4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7월에 원점 재검토 말씀하셨다가 몇 차례 약간 미세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사안이고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후보 본인의 의견을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본인이 이 중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람직하냐 아니냐. 사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정말로 그 짧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우선 이제 촛불 집회를 정치인이 앞에서 이끌었다면 저는 이 촛불 집회 순수성이나 자발성이 훼손될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저는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또 다른 측면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야권이 연합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 통합이나 연합 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 뭐 친박 뉴스, 악성 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상영 방해 또 청경 동사 사건 관련자 등을 이런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문 후보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질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현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아직은 이 소현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를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 소현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캠프 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득권 대연정과 관련된 건데요. 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벌들이 최순실한테 뜯겼다. 이런 표현을 저번 토론회 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재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 뇌물을 주고 자기 이익을 챙겨다 구속됐는데 어떻게 이 뇌물을 준 것을 뜯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결국은 재벌들 입장에 서 계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증세하겠다. 그리고 각종 복지 정책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왜 하필이면 시민들 세금부터 올리느냐. 재벌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지사한테 좀 여쭤보겠어요. 이게 뭐 저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요. 1분 20초가 남았네요. 네. 예, 우선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법인세 그 인상 부분은 우리 당의 당론이죠.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그 법인세로 돌아가서 마저 법인세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정세를 하는 순서가 있다. 우선은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액 상속 증여세 늘리고 또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강화하고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세 실효 소유를 높이고 그것도 부족할 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법인세 정상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안희정 후보님, 자, 잠시만 시간을 제가 찬스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안희정 후보님 제가 찬스 하면 그냥 말씀하시고 네, 끝나고 하시겠어요? 하시고. 아닙니다. 시간이 이러다가 다 시간이 나가서 미안합니다. 예, 다 하시고 하시죠. 예. 우리 어느 분한테 질문할 기회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정국가 만들기의 핵심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보는데 이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 뜻이 아니라 정치인끼리 이합 집산하겠다는 뜻이고 결국 이거는 대야합 아니냐. 예. 국민들에 대한 대배신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적고 적폐 마치겠습니다. 청산과 국가 개혁 과제에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